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알아보고 있는데요. 월요일인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요.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웹캠으로 연결합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지난주 흐름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이 국내 시장 어떻게 흐름 보셨는지 알려주세요. 네, 이 시장이 주간 단위로 분위기가 정말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도 좀 전에 달랐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코스피, 코스닥도 특히나도 지난주에는 많이 다르게 움직였고요. 주간 단위로 시장이 많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7월 4일이 있는 주, 7월 3일부터 7월 7일까지는 거의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이 있는 주는 거의 상승을 했고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하락했고 지지난주는 상승했고요. 그리고 지난주는 또 대체적으로 좀 하락에 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는데요. 시장이 수급적으로도 그렇고 상승 하락, 보통 하락을 파란색, 매도도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상승과 매수를 빨간색으로 표현하죠. 시장이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이렇게 바뀝니다. 그만큼 시장의 분위기가 일주일 이상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그만큼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혹은 하락에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확신을 갖지 못하고 베팅을 사실 많이 못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무언가 자신 있으면 베팅을 강하게 하는데 매수든 매도든 자신 있게 하지 못하고 조금씩 어떻게 보면 좀 분산해서 이쪽 조금 하고 저쪽 조금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에 자신 없는 모습들이 개인, 외국인 기관, 특히 외국인 기관에 많이 나타나고 있고, 도리어 개인들이 요즘에는 베팅을 좀 자신 있게 합니다. 손실이 많이 날 수도 있지만 수익도 많이 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개인들이 좀 더 과감하게 베팅을 할 정도로 외국인 기관은 굉장히 좀 신중하게 좀 소극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들이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지수에도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지수도 지난주 같은 경우 7월 14일 종가는 2628포인트, 다시 정고점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정고점이 2650포인트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 날 사실 한 번 정도만 더 상승하면 정고점이 될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 월요일 날 하락했고요. 화요일 날 하락했고, 수요일 날은 거의 보합권 정도에서 강보합 움직임 보여주고, 목요일 날 다시 하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걱정이 들었죠. 목요일 날 종가가 2600포인트였거든요. 근데 2600에서 다행히 금요일 날 장중에 상승하면서 하락으로 시작을 했지만 상승하면서 260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1선 지켜졌고요. 2600포인트도 지켜졌습니다. 특징적인 부분이 수급적으로는 5일 내내 개인들이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5일 중에 4일 매도했고, 기관도 5일 중에 4일 매도를 했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도가 4일 동안 1조가 훌쩍 뛰어넘는 매도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강한 매도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는 횡보하다가 금요일 날 좀 양봉의 길이는 길었는데, 지수의 움직임은 2609포인트 정도로 아직도 2600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못하고 2600을 중심으로 해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거의 한 달 내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반도체와 전기차에 대한 우려감 등으로 사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냉탕과 온탕이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나타낸 데는 이 2차 전지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데, 전체적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코스피에서 반도체와 2차 전지, 특히 반도체 최상단에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그리고 2차 전지는 최상단에 있는 셀업체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의 온도가 많이 좀 떨어졌었죠. 미국에서 넘어온 이런 분위기가, 차가워진 분위기가 국내 시장까지 연결되는 모습들이 수급적으로 나타냈는데, 그러면서 이 시장의 수급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좀 더 거세지는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 코스피에 있어서 이 외국인의 주간 매매 종목을 먼저 좀 살펴본다라면은 이 매수 금액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외국인이 일주일 동안 가장 많이 산 종목이 포스코 퓨처엠인데요. 이 포스코 퓨처엠 일주일 동안 산 순 매수 금액은 1368억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좀 작죠. 매수 금액 1등인데, 그리고 2위가 사실 삼성전자 우선주 725억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종목들 당연히 500억 원대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면서 이 매수 금액 자체는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이 상대적으로 매도 1위가 포스코홀딩스인데 매도 일주일 동안 매도한 금액은 6,887억인데요. 매도는 거의 7천억 가까이 되는데 매수일 때는 이 1,000억 원대죠. 그만큼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 매도 쪽에 좀 더 많은 금액들이 있었고 매수는 상당히 좀 제한적인 모습이었고요. 가격적인 부담이 좀 낮은 종목들을 좀 많이 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가격 부담이 낮지는 않은데요. 포스코 퓨처엠은 좀 예외적인 종목이고 그 이외의 종목들을 본다라면 뭐 FNF라든지 뭐 카카오 그리고 그 외의 종목들 다른 종목들은 좀 매수에 대한 이 가격적인 부담이 좀 제한적이었습니다. 우선 매수한 종목들을 살펴본다라면은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그리고 플랫폼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는데 포스코 퓨처엠 금양 뭐 요즘에 사실 시장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매일 뉴스에 나오죠. 계속적으로 뉴스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만큼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매수를 했고 자동차,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게 지난주 방송 이 시간에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시기로는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카카오와 네이버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는데 이 카카오와 네이버 매수가 들어갔었던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졌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하루도 빼지 않고 사실 주가는 별로 오르진 못했는데 하루도 빼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 외국인이 매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도 수급적으로 뭐 카카오만큼 하루도 빼지 않고 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지난주 같은 경우도 목요일과 금요일 매수를 하면서 이 카카오 네이버를 매수를 했다라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이 매도하는 종목들에 있어서는 이 우선은 반도체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두 종목 모두 지난주 금요일 날 좀 큰 규모로 대규모로 매도를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 계속적인 매수가 나오다가 지난주 금요일에 2,833억 원 이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해서 좀 분위기가 좋지 않았었죠. 이런 분위기가 반영이 됐었고 그리고 2차 전지 관련해서도 사실은 포스코 홀딩스가 철강주입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은 철강주로 보고 있고 개인들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고 있죠. 그래서 포스코 홀딩스 주가는 강하게 오르는데 지금 4,000원대에서 40만 원대에서 55만 원까지 거의 40%가 올랐습니다. 40%가 단기간에 올랐죠. 거의 한 2주가 채 걸리지 않는 기간 동안 올랐는데 개인들의 뭐 강한 순매수 거의 묻지마 순매수로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 매수에 외국인과 기관은 좀 강하게 좀 파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기관을 좀 더 살펴본다라면은 기관은 정말 특징을 잡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그만큼 기관도 외국인만큼 매수 금액이 낮았습니다. 뭐 특히나도 기관의 매수 1위는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거든요. 이 종목이 1,379억 원이고요. 그리고 매수 2위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입니다. 사실 1, 2위가 ETF지 그냥 주식 개별 종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3위로 내려왔을 때 비로소 이제 SK 하이닉스가 순매수 종목으로 나오는데 737억 원일 정도로 매수 금액이 상당히 좀 제한적입니다. 기관의 매수를 좀 살펴보면 2차 전지 ETF가 상당히 좀 많이 매수를 보여줬는데 종목 금액은 사실 좀 제한적입니다. 400억을 넘지 못하는데 그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 타이거 2차 전지 세막 그리고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타이거 KRX 2차 전지 K인 유질 소울 2차 전지 소부장 FN 사실은 2차 전지 ETF 관련된 종목들을 종목 수로는 좀 많이 매수를 했고요. 매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금액이 꽤 됩니다. 코덱스 코스닥 150 선물이 매도 1위고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기아, FNF 매도 종목들이 있는데 특징이 사실 그냥 골고루 팔았습니다. 자동차와 2차 전지 매도를 했고 그리고 삼성전자 매도를 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게 순매수로 봤을 때는 주간으로 봤을 때는 순매수고 삼성전자는 순매도인데 삼성전자 매도 2위고요. 그리고 기아와 현대차 매도를 했고 포스코홀딩스도 매도를 했습니다. 이 수급은 전체적으로 기관을 봤을 때도 좀 혼조되는 모습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매도에 훨씬 가깝긴 하지만 특징적으로 어떤 섹터 왕창 팔고 혹은 왕창 샀다 이런 걸 지금 잡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수급적인 모습들, 수급이 좋지 않은데 특징을 잡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모습들의 기관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제 코스닥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코스닥으로 넘어가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코스피보다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좋은 모습이다라는 의미는
수급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외국인, 기관, 개인이 좀 매수 매도가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좋습니다. 5일 동안 계속 상승했거든요. 7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 9거래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10일 종가가 860포인트였는데 7월 20일 종가가 934포인트, 그러니까 9일 동안 74.5포인트 정도가 상승을 했거든요. 뭐 계속 상승하니까 좋죠. 근데 이 상승에 대해서 특징이 2차전지 소재, 특히 에코프로 그룹주에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좀 쏠리면서 이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지난주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21선, 61선, 뭐 이런 이 지지선들을 걱정을 해야 됐었는데, 이제는 전고점 돌파했죠. 전고점이 910포인트 정도였는데, 여기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937포인트까지 이 상승을 했고, 특징적인 게 또 잡아본다면 5일 모두 양봉을 했습니다. 장 초반보다 장 후반으로 갈수록 힘이 더 좋았다는 얘기죠. 이 지수와 이 차트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데,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 좀 안 좋은 점들을 찾아봐야 되는데, 좋은 점 또 있죠. 거래대금도 많습니다. 평균 한 14조 원 이상으로 거래대금까지 좋은데, 여기서 좀 불안한 부분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우선은 주간 매매 종목을 보시면 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는데, 이 쇼커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들어온 것으로 추정이 되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4월, 5월만 하더라도 우려했었죠. 에코프로 그룹도 이제는 공매도 물량이 많다, 과열이다,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다, 이런 부분들을 우려감 했었는데, 이때 우려를 가질 때가 뭐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였습니다. 지금은 110만 원 넘었죠. 지난주 금요일 종가가 114만 3천 원입니다. 그만큼 에코프로 많이 올랐고, 에코프로 BM도 어느새 40만 원을 향해 가고 있는데, 외국인의 매수 1위가 에코프로 BM인데요. 주간으로 순매수가 5,326억입니다. 에코프로가 1,876억이고요. 이 두 종목으로 매수가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보셔도 될 거예요.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 규모의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2차전지. 근데 이뿐만이 아니라 그 이외의 2차전지 종목으로도 많이 들어갔는데, 대부분 이게 소재 쪽이 많죠. 윤성 FMC와 엔캠까지 본다라면 에코프로 그룹주도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소재 쪽으로 강하게 매수가 들어왔고요. 하나기술은 좀 장비주인데, 하나기술까지 아무튼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관심 있게 매수를 좀 많이 했다. 근데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공매도 들어갔던 쇼커버 물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다는 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는 매도를 했습니다. 이 동진세미컨과 하나마이크론, 심택은 매도를 했고, 코스닥 기관 같은 경우도 반도체는 매수를 했는데, 이녹스 첨단 소재와 솔브레인, 심택은 매도를 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순 매수를 봤을 때는 좀 혼재되어 있는 모습, 에코프로는 매수를 하고, 에코프로 BM은 좀 매도를 하는 모습으로 시장, 코스닥 같은 경우 좀 마감을 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나스닥백에 대한 나스닥백 리밸런싱에 대한 일부 종목이 좀 선반영이 되면서 수급이 살짝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렇다고 뭐 들어간다고 많이 오르고 빠진다고 많이 떨어지고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떨어지고 조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반도체와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은 등락이, 테슬라만 보더라도 등락 굉장히 좀 심했었죠.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이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나왔었고, 분위기 좋지 않았었다가 금요일날 좀 진정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줬습니다. 차익 매물은 일주일 내내 나왔지만 지수 하락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국내 증시도 하락폭은 좀 제한적인 모습들이 있었죠. 미국 증시 마찬가지로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으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좀 마감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내 증시도 그렇고 미증시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하방이 좀 지지되는 모습 속에서 코스피는 수급이 좀 혼조를 보였고요. 코스닥 지수는 일단 에코프로 그룹주들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쇼커버링 물량에 대한 부분들 유의해서 수급 해석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도 실적 발표도 많고요. 경제 지표 그리고 FOMC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 어떤 것들 봐야 될까요? 네, 이번 주 사실 조심해야 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지뢰 같은 날들이 좀 많죠. 조심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우선 월요일 같은 경우 오늘은
나스닥 100 리밸런싱이 적용이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적용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많이 뭐 하락하고 상승하고 이렇게는 나타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미국에서 7월 마키 제조업 서비스업 PMI, 독일에서도 제조업 서비스업 이 PMI가 나오는데 이런 부분들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사실은 월요일 같은 경우는 국내 기업들 포스코 퓨처엠과 포스코 홀딩스 분위기가 좋았었는데 이 종목들에 대한 상승세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실적 발표 이후에 증권사들이 실적이 이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들, 언급들이 나오는데 이런 언급들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화요일 같은 경우는 한국 2분기 GDP 예상이 QOQ가 0.5%입니다. 조금 나아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미국 7월 12 소비자 신뢰지수, 그리고 7월 리치먼드 여는 제조업 지수가 있는데 IMF 세계 경제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다 중요한 일정들이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장전의 알파벳 실적이고요. 장 끝나고 나서 MS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이 두 기업 실적들이 다른 경제 지표들보다 이날도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모든 경제 지표 중에 요즘에 제일 중요하죠. FOMC 회의 당연히 인상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5.25에서 금리 상단이 5.5%로 예상이 되는데 금리는 예상을 할 수 있겠는데 이 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이입을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 계속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라면 지금 시장은 2023년도는 금리 상단 5.5% 정도로 많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 시장 다시 한번 출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전에 장전과 장후에 여러 기업들 실적이 있지만 장전에는 코카콜라 좀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국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가장 중요합니다. SK 하이닉스 실적이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 2분기 GDP 잠정치가 나타나는데 예상치대로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이거보다 안 좋게 나온다라면 다시 경기 우려감 또 나올 수도 있고 중요한 게 근데 미국보다 이날은 유럽입니다. 22주 통화정책 회의 하는데 금리도 한번 미국처럼 인상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금리 이후에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의장에 대해서 이 의장의 입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장전 실적 발표, 국내에서는 이 삼성전자, 기아, 현대모비스,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삼성중공업까지 그러니까 자동차 쪽 삼성전자보다는 삼성 SDI와 LG에너지솔루션 2차 전지와 그리고 조선업체들 분위기 좋았는데 삼성중공업 이 좋은 분위기 계속 끌고 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금요일은 이 PC 물가지수 가장 중요한 경제 전망이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 FOMC 회의는 물론이고요. 22 통화정책 회의까지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앞으로의 금리 향방을 글로벌적으로 알아볼 수가 있겠고요. 말씀 주신 대로 국내 기업들도 실적 발표 상당히 많고요. 미국 실적들도 있습니다. 기업들 일정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상무님 마지막으로 이번 주 그러면 국내 증시와 미증시 어떤 식으로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미국 증시에서는 지난주 금요일 밤이죠. 그러니까 토요일로 넘어올 때 2차 전지와 반도체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게 좀 마무리되는 모습들이 보이긴 했는데 국내 시장 한 번쯤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미증시 영향 완전히 마무리가 됐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 기업들 실적에 따라서 변동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적이 특히나 더 전망치가 안 좋다라든지 2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면 주가 많이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같은 공매도 비율 높은 종목들 쇼커버가 지난주에 많이 일어났는데 이 종목들 외에도 쇼커버 혹은 또 너무 많이 올랐다 그러면 또 하락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들은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증시 같은 경우도 실적에 따라서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FOMC와 ECB의 금리 결정 이후에 의장들의 발언들 잘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모닝 인사이트 시간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네, 지금 방금 들으신 대로 이번 주에는 금리 방향성 그리고 실적 두 가지 키워드가 시장을 좀 흔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갖고 계신 종목들의 실적까지 잘 체크해 두시면서 이번 주도 대응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 성공 투자하세요. 고맙습니다.